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인민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27편입니다. 이달 10일 남쪽에선 사년 임기의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편인 군소정당들이 압승했습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만 찬성하면 헌법도 개정하고 대통령도 탄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은 묘해서 이번에 민주당과 그의 편인 군소정당이 다 힘을 합쳐도 200석에 8석 정도 모자라게 의석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행히도 탄핵될 걱정은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은 정당이지만 이번에 압승했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창출한 전임 문재인 대통령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각종 욕설을 퍼부은 김정은이 통일이란 말까지 없애라고 한 지금에 와서 다시 남북관계를 좋게 가지겠다고 나설 리도 없습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주 업무는 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도 만들지만 지방의원들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남과 북을 비교하면 극명하게 비교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한을 보면 정말 무법 국가의 표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걸 그 누구보다 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거 탈북했다가 북송됐을 때 북한 감옥에서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교화소에 끌려갈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너는 김일성대 졸업생이라 훨씬 크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넌 서울대 졸업생이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할 게 뻔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에서조차 베이징대를 나왔기 때문에 같은 죄가 더 중하게 처벌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도 이런 논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북한에선 경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저자는 수령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인데 그 신임을 배신한 죄는 훨씬 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럼 훨씬 더 용서할 수 없으면 어느 정도로 처벌될지 그걸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을 봐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판 나갔다가 온 사람이라도 있으면 재판장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볼 건데 물어볼 사람조차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의 재판으로 선고를 받고 즉시 끌려갑니다. 그러니 돌아와서 경험을 얘기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재판을 받고 끌려가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법이 있다고는 하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책이라는 것은 법조인들이나 보는 줄 알았습니다. 북에선 인민이 개돼지에 불과하니 그런 개돼지들에게 누구도 법을 알려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에 관한 책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팔리는 책도 없었고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재판정에 들어가면 잘못했고 다신 그러지 않을 거니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가 죄인을 도와줍니까? 변호사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들어와도 어떤 때는 판사보다 더 피고를 윽박지르며 정신을 못 차렸다고 소리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설사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재판정에서 따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한에선 김씨 일가의 말이 곧 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탈북했다 북송된 사람들만 봐도 김정일이 관대히 봐주라고 하면 우르르 풀려났고 반대면 우르르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김정일이 사회기강이 해이됐으니 총소리를 울리라고 하면 남의 집 개를 훔쳐 먹었다든가 하는 등의 별치 않은 죄로도 공개 총살됐습니다. 유훈통치라는 개념은 설명조차 어렵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만 봐도 성경만큼 두꺼운 책이 100권 넘습니다. 김정일, 김정은의 말을 적은 책까지 모아놓으면 수십 트럭은 좋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선 저 말을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처벌할 땐 필요한 구절만 인용해서 수령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죄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유언이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며 각종 기념물을 폭파해도 그가 유언을 위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법국가에선 법관이 그다지 권세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북한에선 기업들 털어 뇌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검사 정도만 좀 위세가 있지만 그들도 당 간부 앞에선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소신 판결이 불가능한 곳에서 판사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변호사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 무슨 법이 그리 많은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무법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왔으니 여러모로 충격이 컸고 적응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이 힘이 있으니 법조인의 위세도 좋습니다.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게 인생의 성공 잣대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왔던 20여 년 전과 비교해보면 점점 더 법이 득세합니다. 뭔 일만 터지면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정치적 문제도 법원 판결로 해결하려 합니다. 정치까지 법관에게 매달리니 법관이 정치인보다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급기야 판사가 총리가 되더니 검사가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진 양당 순회도 법조인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법조인의 전성시대가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이 많아질수록 법조인의 힘이 빠질 수가 없는데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장악한 뒤로 법안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21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무려 26,637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0년 전인 16대 국회에서는 1,615건, 그 다음에 17대 국회에서는 5,728건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게다가 법안을 많이 만들면 우수의원이라고 표창까지 합니다. 이런 속도로 새 법들이 나오다간 법전에 깔려 죽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됩니다. 이번 22대 국회도 임기가 시작되면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한국은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법은 대통령도 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해도 어길 수 없습니다. 즉 북한처럼 수령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회인 것입니다. 남과 북을 비교해보면 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해 놀라울 지경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법이 없어 무법천지이고 한쪽은 법이 너무 많아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법도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말을 합니다. 무조건 한국이 좋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기도 북한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이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 말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법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다. 이건 미리 말해두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법치국가가 훨씬 더 좋은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일 중요하게는 법만 지키면 죽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 현영철 총참모장처럼 잠깐 졸았다고 사람을 고사포로 처형하는 미친 곳에서 어디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남쪽은 수령의 기분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처벌받을 일도 없고 너는 무슨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법국가 북한은 한국만큼만 변해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무법을 만드는 김정은부터 사라지는 그때부터 북한의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